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황해도 신천에 신천군이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천군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6.25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1950년 10월에서 12월에 황해도 신천의 주민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이제 기독교도들과 그렇지 않은 이제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서 35,000명의 주민이 희생됐다고 하는데 신천군 전체 주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마침 때가 언제냐면은 50년 10월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950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6월 25일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낙동강전선에 밀려 있다가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되찾았고요.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해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북상을 합니다. 이제 10월 1일 날 국군이 먼저 올라갔고 나중에 이제 유엔군이 따라서 올라오게 되죠. 그게 10월 초니까 황해도에 이제 언제쯤 유엔군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북한 당국에서 거짓 선동을 해요. 주민들끼리의 충돌이 아니라 미군이 들어와서 북한 주민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군 사건을 미군의 학살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천 학살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도 황해도 신천에 가면은 신천 학살을 보여주는 그 기념관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느냐? 각국의 공산당이 다 커뮤니텔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공산당이니까 이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프랑스 공산당으로 가요. 그러니까 프랑스 공산당에서 이 신천 학살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안을 찾다가 그게 피카소한테로 갑니다. 근데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인데 화가였기 때문에 파리에 와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공산당 당원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 학살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 그게 바로 피카소의 매서커 인 코리아에서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야말로 북한 공산당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믿고,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와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벌거벗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미군을 그렸는데 머리끝부터 이제 발끝까지 완전히 철갑을 두르고 무장한 군인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살을 했다. 그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미군이 한반도를 침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또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가 자기가 낸 책 한국전쟁의 기원의 표지에 실습니다.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피스코로 잠깐 와 있던 사람인데요. 일본 오리진스 오브 더 코리안 워를 썼을 때만 해도 엄청난 그 좌파예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을 어떤 식으로 왜곡을 했냐면요. 49년에 38선에서 잦은 충돌이 있었다. 마치 북한의 기습 침략이 아니라 남과 북이 계속 싸우다가 이게 어느 날 내전이 확전으로 큰 전쟁으로 번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한 그런 수정주의 학자예요. 서로 싸우다가 내전이 어느 날 왜 확전이 됐느냐?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이제 애치슨 라인을 선포해서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북쪽에서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는 거는 미국이 남침을 유도한 이 남침 유도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침을 유도한 전쟁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고 미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면서 당시 이제 그 지식인들한테 굉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이제 1980년에 광주에 5.18도 있었고 해서 반미 감정이 고조될 대로 고조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미국 탓, 분단도 미국 탓이요, 6.25 전쟁도 미국 탓이요,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마련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 책의 표지에다가 미군이 들어와서 학살을 했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싣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브루스 커밍스는요, 나중에 자기는 이런 말 한 적 없다라는 식으로 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1953년에 이제 전쟁이 그 종전협정이 맺어지잖아요. 그 60주년이 된 게 2013년입니다. 2013년에요. 브루스 커밍스가 자기 이론이 이미 다 깨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1981년에 내놓은 건데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 뭐 사료가 다 밝혀져가지고 6.25 전쟁이라는 것은 북한이 중공과 소련이라는 이민족을 끌어들여갖고 동족을 기습 남친 반민족적 그런 전쟁이다
라는 것이 이제 사료를 통해서 다 밝혀지니까 2013년에는 이제 자기는 뭐 이런 남충 유도설을 말한 적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자기가 한 말 다 뒤집었어요. 브루스 커밍스의 해석은 이제 90년대 말에 이미 다 쓸모없는 해석이라는 게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 중에 2종에서 피카소의 그림을 6.25 전쟁을 서술하면서 이걸 실어요. 이 사실 신천 학살이라는 거는 있지도 않았던 사건이고 신천의 주민들끼리의 그건데 마치 무슨 미군에 의한 대학살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림 이게 이제 공산주의 선동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림이잖아요. 이거를 교과서에 실은 겁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제가 제목을 공산당이 만든 가짜뉴스가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됐다라는 식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돌고 도는지 보십시오. 자, 북한에서 6.25 전쟁 중에 일어난 신천군 사건을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다 라고 이제 선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프랑스 공산당한테 갔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한국에서 학살이라는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학자 브루스 커밍스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쓴 책 한국전쟁의 기원에다 표지에다가 수록을 했죠. 그게 다시 또 우리나라로 와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북한발 선전선동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교과서에까지 이 그림이 실렸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느냐. 전 세계 좌파들은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닌이 만든 코민테른 국제공산당 조직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좌파들이요 하나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계속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얽혀 있다는 거 아셔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지식인들이 소련을 이렇게 섬기면서 공산주의가 마치 이상향인 것처럼 그러는데 정말 이상향인가 한번 봅시다. 소련 공산당이 건설한 게 지상낙원이냐 아니냐 이 책을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책 표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1997년에 나온 프랑스어로 출판된 책입니다. 책 제목이 리브르 누아르 듀 코뮤니즘이에요. 이게 리브르라는 게 북이고 누아르가 블랙입니다. 뒤는 오브고요. 그래서 블랙북 오브 커뮤니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흑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스테판 쿠르투아를 비롯한 11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공산주의로 인한 희생자가 지구상에 약 1억 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917년에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게 97년이니까 40년 만에 1억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련에서만 약 2천만 명이 죽었다. 이게 무슨 지상낙원이냐 이런 얘기죠. 2천만 명 중에는 이제 소련이 이제 대숙청이라는 게 있어요. 스탈린이 집권한 다음에 뭐 33년에서 38년이었다는 설도 있고 36년에서 38년이었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련이라는 나라는 악의 제국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철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칠이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언 커튼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시기랑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스탈린이 엄청난 사람을 숙청을 해서 죽이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숙청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700만에서 800만을 죽였다는 설도 있어요. 처음에는 뭐 정적을 죽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공산당 관료를 죽이다가, 무슨 뭐 학자를 죽이다가,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민간인들까지 다 죽이는 그야말로 피해 대숙청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자, 농민을 죽이기도 하고, 강제 수용소, 이건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갖 명목으로 죄수들을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 있었다. 그래서 도합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또 적게 잡은 거고요. 스탈린 밑에서 스탈린의 대숙청을 집행한 사람이 있어요. 예조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소련의 비밀경찰, 우리가 알고 있는 KGB의 전신입니다. 그보다 먼저 있었던 NKVD라는 게 있는데 이 NKVD의 총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탈린에게 바친 그 사형자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만 치고로 383번이에요. 추산을 하면은 대략 한 4,500만 명 정도를 죽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의 장막이라서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철의 장막이어서 여전히 자기네가 필요한 사람만 오도록 허용을 하고, 일단 들어갔다가도 마음대로 나올 수도 없어요. 잘못하면 또 거기서 고문당하고 죽을 지경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정권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명인지 4,500만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죽였는데 그래도 스탈린보다 또 더 많이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흑서 보면은 지구상에서 사람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은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중공의 마오쩌둥이 한 6,500만 명 죽인 걸로 나와 있나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스탈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히틀러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산주의 흑서에는 안 나오죠. 히틀러는 이제 공산주의라기보다는 히틀러 쪽은 이제 백색 전체주의라고 해서 이제 다른 그쪽이니까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흑서에서 3위로 나오는 거는 북한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한 200만 죽였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건 97년에 나온 책이라서 그렇고요. 고난의 행군이 90년대 말에서 이제 2000년대 초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니까 공산주의 흑서가 나왔을 때는 200만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 300만 정도가 북한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산주의 흑서에서 소련 이후에 뭐 1억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억 명이 더 죽었으리라고 우리가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련이라는 악의 제국을 지식인들이 얼마나 섬기는지 보셨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 중에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 소련이 얼마나 악의 제국인가를 확연히 꿰뚫어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레이건이 소련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미국이 뭐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자체적으로 그냥 두 손 두 발 닫은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네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와해된 거죠. 로널드 레이건이 1983년에 연설에서 한 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소련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악의 제국이 가진 공격적 본능을 애써 무시하고서, 이게 이제 소련을 말하는 거예요. 공격적 본능, 이거 중요한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공산주의로 전 세계를 통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애써 무시하고서 미국과 소련 이 두 나라를 똑같이 비판해야 자신이 우쭐해지는 위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흔히 그 양비론이라고 그러죠. 미국도 비판하면서 소련 다 똑같이 비판하는, 그래야 자신이 만족을 하는 그런 게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을 제대로 직실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위대한 정치가는 역시 다르죠. 이 현상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칠이 일찍이 소련을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라고 말하는 거나,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말하는 거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을 섬긴 지식인들과 달리 이 정치인 중에서 소련이 악의 제국이라는 것을 제대로 본 그런 정치가들이 있었고, 그 덕분에 소련이라는 이 악의 제국은 지구상에서 결국은 소멸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소련을 섬긴 한국인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